100km 이상부터는 내가 힘들어요. 어허! 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마!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바로 푸조의 308 모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푸조 3008 리뷰하면서 야 4,500만 원에 누가 이런 차를 파냐 요런 거 올렸다가 푸조 관계자분들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야, 이 푸조 관계자분들 되게 쿨하고 시크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오빠니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이번에 푸조 308 모델을 출시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번 리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푸조 하면은 생각이 나던 게 말도 안 되는 AS 정책, 겁나 비싼 부품값,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푸조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스텔란티스 수입사가 이번에 푸조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다른 푸조로 거듭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컬러, 그린 컬러, 얘 컬러 이름이 올리빈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컬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푸조 마케팅 담당자님께서 내가 초록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 초록색 올리빈 그린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초록 컬러가 이쁜 초록색이 있고 존나 촌스러운 초록색이 있고 다양한 초록색이 있는데, 이 올리빈 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색감이 되게 좋은 그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왜 푸조가 부활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9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모델이고 스텔란티스가 인수를 하고 내보내는 좀 되게 의미가 깊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308을 기점으로 푸조가 우리나라에서 달라질 거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 올리빈 그린을 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푸조가. 이 돈 주고 이거 왜 사냐, AS 그지 같다, 사는 사람만 사는 차다. 스텔란티스 그리고 이번 푸조에서 하나 둘씩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이번에 308이 나오면서 이제 엠블럼 바뀌었잖아요. 아, 푸조가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위상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한 10년, 한 15년만 전만 해도 제가 메이저 3사, 마이너 3사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메이저 3사라 그러면 뭐 BM 벤츠 독일, 마이너 3사라 그러면은 뭐 포드, 볼보, 푸조, 요렇게 이제 세 개가 나뉘었었는데 요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좀 볼보가 많이 올라가고, 뭐 포드도 뭐 브롱커라든지 이게 출시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근데 유독 푸조만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저는 거야. 이번에 이제 308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지금 애매한 거야.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입니다. 어떤 분들이 사냐면 그냥 옛날에 푸조 한번 타봤는데 생각보다 차 괜찮았어. 그러면 또 구매하는 거야. 선뜻 접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막상 한번 접하면은 생각보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가게 AS를 겪고 깠네 이래서 그냥 좀 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워낙 차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계약을 하면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푸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308 요거 네이밍 한번 설명해 줘야겠다. 그 100번 떼면은 세단 뭐 해치백 요거고 1000번 떼면 SUV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원래 푸조가 구매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좀 높은 브랜드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푸조 많이 보이지 않아요? 도로에 가끔? SUV 모델이지. SUV 뭐 3008, 뭐 5008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가 해치백이 또 무덤이고 이 308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오너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차예요. 세련됐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데 젊은 소비자분들이 푸조라는 브랜드를 쉽게 접하기는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께 오늘 이 푸조 308의 매력, 뭐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좀 더 진짜 솔직하게 좀 여유롭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고 엔진 라인업은 하나입니다.
1.5 디젤 라인업 딱 하나밖에 없고요. 트림은 알로어랑 GT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로어 같은 경우에는 3,680, GT 같은 경우에는 4,230만 원이죠. 여기 뭐 차이는 뭐 알로어 같은 경우는 뭐 17인치 휠, 뭐 GT 같은 경우 18인치 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 토큰 디스플레이, 뭐 요거는 이제 실내 가서 얘기했지만 옵션에 대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마크가 바뀌었어요. 4자 데일라이트가 이 밑쪽에 있는데 요게 약간 느낌이 송곳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면부의 느낌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굉장히 화려하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풀 LED 헤드램프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향지등 키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끝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뒤쪽 후면부의 디테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푸조 이런 램프의 안에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해요. 이뻐요. 방향지시등 후면부는 요 밑에 조그맣게 불빛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게 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보면요, 키를 소지를 하고 차에 가까이 가면 차 문이 열려요. 이게 푸조 308이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이 문이 뭐 열렸다라는 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뭐 사이드 미러도 다시 펴지고, 데일라이트 들어오고, 웰컴 라이트처럼 테일램프가 이렇게 쫙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좀만 멀리 뒤에 가면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바로 또 문이 닫힙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뭔가 좀 알차다? 이런 느낌도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테일램프랑 헤드램프 이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프랑스가 미적 디자인이 되게 좋잖아요. 이 차 프랑스 차거든요. 푸조가 프랑스 브랜드인 거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EMP2 V3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무려 6cm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cm면 절대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준준형에서 그냥 중형 세단으로 바뀌었다 정도의 실내 공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을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디젤 엔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디젤 엔진만 놓고 보면 완성도가 진짜 높은 차입니다. 실내에서는 이 디젤 소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맞아요. 진짜 쌉인정이에요. 타보면 알아요. 이런 건 또 놀랬어요. 4기통 디젤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엄청 플래그십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디젤이야 라고 얘기 안 하면 디젤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소음이 실내에서는 안 난다. 진짜 이게 엄청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리고 이 프랑스 차가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 차들의 하체가 굉장히 짱짱해요. 우리가 시승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급에서 한 단계 더 윗등급의 하체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푸조나 프랑스 차들이 좀 확실한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원래 이전에는 6단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단 자동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기술력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완벽한 그런 것들을 수입해 가지고 장착을 해요. 그래서 이 8단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가고, 잔고장이 의외로 푸조차가 없습니다. 연료 효율이 뒤져요. 연비가 한 리터당 15km 이상 달려도 나옵니다. 차가 좀 사이즈가 작고 뭐 이러니까 연비 효율이, 공신 연비가 얘가 17인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승하면서 좀 이렇게 주행을 했거든요. 빡세게. 그런데도 15 이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있죠. 맨날 트렁크 열 때마다 트렁크 도대체 어디냐, 여는 법 어디냐 했는데, 옛날 308은 이게 여기 동그라미 요 안에 누르면 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들 몇 개 보면은 여기 달린 데가 있어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근데 이게 이 밑에 있으면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기가 쉽게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은 많이 사용하잖아.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으면 손이 더러워져서 좀 불편한데, 푸조 308 이번에 바뀐 건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게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동 트렁크는 사실 들어가 있지 않고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보는 것처럼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해치백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이 워낙 무덤이기 때문에 이런 해치백이 진짜 아기자기하게 타기에는 나름 안성맞춤인 차량이긴 합니다. 세단 SUV면 뭔가 좀 괜찮은데, 뭔가 해치백 이러면은 좀 까우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308은 연령대가 좀 낮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디자인도 완벽하게 달라졌죠. 근데 독특한 디자인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푸조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뭔가 익숙한 디자인은 사실 아닙니다. 대시보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쑥 깊게 들어가는 것만 봐도 뭐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단점들도 분명히 확실히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 시동을 거는 버튼이요, 되게 좀 둔해요. 지금 이렇게 눌렀는데 안 꺼지죠. 살살 누르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꾹 눌러야 시동이 걸리고 꺼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아이토글 디스플레이라고 GT 트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알론에 안 들어가는 건데, 요 반응이요, 작동하는 반응들은 나름 빠르긴 한데 좀 답답해요. 이런 버튼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런 뭐 독일차라든지 국산차라든지 일본 차에 적응이 되어 있는 소비자분들이면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좀 적응이 안 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좀 느려요. 그럼 시트도 통풍 시트 안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쪽에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위치가 안쪽에 있어서 고정을 잘 못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 전체로 이쁘기는 해요. 뭐 이런 아이토그 디스플레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 나쁘진 않고요. 이 미러링도 있고, 근데 여기 버튼들이 홈 버튼, 미디어, 온도 조절, 내비게이션, 전화, 요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게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디자이너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도대체 어떤 버튼을 뽑아야 되냐, 어떤 버튼을 놔야 되냐, 이런 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 터치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 터치가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단점 중에 또 하나인데, 깜빡이가 원래 다른 차들도 다 대부분 그렇지만 굳이 눈을 보지 않아도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돼요. 내가 비상시에 이걸 보고서는 0. 몇 초만 시선 분산이 돼도 긴급 상황 때는 되게 큰 단점인데, 요게 좀 시선이 좀 분산이 되죠. 여기 위치가 요 중간이라든지 송풍구 쪽에 이제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요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 개인적으로 진짜 얘기했을 때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나쁘진 않아요. 되게 좀 많이 젊어졌다. 푸조에서 이런 젊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송풍구 디자인도 쫙 이렇게 이어져 있고 위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들도 좀 납니다.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신경 쓴 게 일단 C타입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 2개랑 여기에 뭔가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을까? 이게 불필요한 공간의 활용도인가? 그래서 여기 센터 콘솔이랑 여기 암레스트가 여기랑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이 C타입 단자 여기다 꽂고 바깥에 선을 빼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여기 선이 안에 끼잖아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포인트는 확실히 조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그리고 요 D컷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젊은 느낌이 나는데, 계기판 일반인데 3D 계기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뭔가 진짜 좀 입체적이고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살짝 멀미도 나고, 빔 프로젝트가 쏘는 듯한, 그래가지고 그냥 벽면에 띄워주는 듯한 그런 3D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계기판도 이 스티어링 휠이 또 위에 위치하잖아요.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상단이 이 위에 걸려요. 이 계기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스티어링 휠이 밑으로 내려온,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리는 게 싫다. 왜냐면 계기판 밑에 푸조 저거 프랑스 마크랑 푸조 여기 있어가지고 이뻐가지고 좀 가리는 게 싫어서, 여기 보면 밑에 이제 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좀 호불호가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었던 차들의 레이아웃과는 완전히 달라요. 조금 적응이 안 될 뿐이지 또 이렇게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과 송풍구 디자인이 자세히 보면요, 위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 차량이 시트 포션이 높은 차는 아닌데 계기판이랑 송풍구 디자인이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이 안쪽으로 좀 쭉 대시보드 라인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주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막상 타보니까 이게 적응이 좀 됐거든요. 푸조 3008만 탈 때는 뭐 이딴 게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되게 실내 디자인이 독특해요. 기어도 그냥 뭐 망치나 뭐 다이얼 방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레버처럼 이렇게 당기는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서라운드 뷰 시스템은 사실 들어가 있진 않아요. 푸조 차에서 뭐 서라운드로 욕심 내는 거는 그건 과한 거고요.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쁘다. 터치잖아.
등도 LED야. 설마 여기도 LED 등인가? LED. 와, LED이네. 이런 거는 확실히 신경 썼네. 그리고 이 썬루프도, 이거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좀 개방이 더 많이 되지 않아요? 파노라마 썬루프 느낌도 조금은 납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끝에 이제 보통 그 사이드 미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요 308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경고등도 없고, 보이는 것처럼 이 끝에가 블록 렌즈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이주 접변율이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보통 다른 차들의 경고를 알릴 때 어떻게 해요? 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핸들을 알려준다든지 약간 이런 뭔가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 푸조는 그런 알림이 없어요. 그냥 계기판에 띵 하고 띄워주고 끝나요. 운전자에게만 그냥 전달하고 불필요하게 경고음을 울려서 탑승자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는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거 느낀 게, 차가 아무리 좋아도 푸조라는 차는 그냥 병딱, 가성비 안 좋은 차, 구린 차,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바라봤던 것도 사실인데, 308을 한 번 더 접하면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생각보다 뭐 괜찮네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긴 하는 거죠. 한두 번 탔다 그래가지고 그런 고정관념을 바꾸기란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텔란티스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는 거를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전에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빨리 좀 치워야 할 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좀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차 그냥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말 사람 말아, 약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되는 거 보면서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푸조 308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 주행 스타일이나 주행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야, 푸조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좀 나이든 그런 올드한 느낌, 운전도 뭔가 할배 운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되게 차 자체가 경쾌해요. 움직임, 이 하체도 제가 프랑스의 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많이 되어 있고 좀 노면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 푸조 차들, 프랑스 차들의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나름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동급 모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속 구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토크감이 일품인 차죠. 하지만 80km 이상 넘어가면은 이 악셀이 안 먹어요. 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허공에 그냥 발길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드 바꾸는 거, 이 반응이요, 뒤지게 느려요. 반응도 느리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 레이아웃을 못해. 성격이 급해가지고. 스포츠는 요게 계기판이 뭔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좀 디자인 바뀌고 글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노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형광노랑, 요거는 이제 스티치랑 똑같은 색이죠. 이렇게 좀 바뀌고,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그린, 초록색으로 바뀌죠. 근데 연비 뒤지게 좋거든요, 진짜로 이거. 근데 봐봐, 이거 봐봐. 어때? 장난 아니라니까? 그치? 이 움직임이나 이런 느낌이 그냥 일반 소형 해치백이나 이 정도 사이즈에서 느끼기 힘든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거 못해요. 짱짱하지?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가지고 놀기 좋은 저속에서 그런 느낌의 차가 듭니다. 단단해, 약간 이게 이런 느낌이. 100km 이상부터는 내가 힘들어요. 푸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 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푸조의 308 새로 나온 이 풀체인지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푸조가 갈 길이 멀어요, 진짜. 이게 단기간에 뭔가 뭐 하나 나왔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 브랜드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왜냐면 4,300만 원에 이런 좀 구성이라고 하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안녕 좀 있다고. 야, 얘도 타이거잖아, 타이거.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올리빌 그린 부활, 진짜 푸조가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이 국내 시장에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푸조 화이팅! 깠는데도 이렇게 차 보내주셔서 한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이씨, 마트로 하겠습니다.